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자, 드디어 미국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직접 트위터로 이 일정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이제는 미국 정상회담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 속으로 주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를 택했는데, 오늘 트위터는 우선 어떤 내용을 트윗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The highly anticipated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myself will take place in Singapore on June 12t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매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나와 김정은의 미팅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 We will both try to make it a very special moment for world peace.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신과 김정은은,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우 네.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치 무슨 뭐 올림픽 슬로건 같네. 굉장히 어찌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또 내용을 간단하지만 담았고요. 뭐 이 네. 내용이 딱 뜨자 기다리고 있었던 언론들, AP, 뭐 CNN, NBC, LA 타임즈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네.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했고요. 지금도 뭐 CNN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특집 있어요.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기다린 그렇죠. 소식이었었는데 드디어 네. 장소와 날짜가 나왔습니다. 네. 나라 안에서도 기대가 상당히 크죠. 상당히 커요. 그 CNN이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했고, 뭐 팍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지금 출연해서 네. 자세히 좀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 CNN 보도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이, CNN에 출연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 미국 국민들의 거의 78%, 8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에 긍정적이다. 네, 네, 이렇게 네. 회담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아하.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조차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지난 한 달간 20%나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아하.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건데, 당초에는 6%만, 민주당 지지자들 6%만이 북한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26%로 네. 한 달 만에 20%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당 성향 사람들 중에도 이제는 상당 일부의 사람들이 저 정도면 북한과 이렇게 협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평가해 줄 만하다, 이렇게 지금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라는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렇죠. 무슨 뭐 북한과 이 협상을 하는 거 그 자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그런 이제 업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뭐 연방상원, 연방하원 이런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를 지지하는 네. 그런 이제 의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네. CNN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표 이후에 이 CNN의 보도를 보면 네, 네.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CNN조차도 네. 이런 그 북한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를 사실 깎아내리기는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CNN의 이제 분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회담은 열리는데 회담에서 정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면, 아하, 네. 아하. 도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금 트윗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건 미국의 대통령이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이것은 이제 사상 처음이기 처음이니까.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히스토릭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킨 이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록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네. CNN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잘 돼야죠.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제3 중립 장소죠. 이 싱가포르로 네, 그렇죠. 결정된 거. 네. 여기에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를 뭐 많은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네. 평양에서 열리면 상당히 좋은 신호고, 싱가포르면 평양에서 열리는 것보다는 좀 덜 좋은 거. 그러니까 평양에서 열린다는 건 확실한 딜이
있다는 거고 네.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거 그 정도의 확실한 딜까지는 못 미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데 그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CNN도 그렇게는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싱가포르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선택이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싱가포르란 곳이 미국과 북한과 모두 지금 그 외교 관계를 외교 관계가 돼 있죠. 돼 있는 그런 대사관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북한 양쪽 모두 마음 편하게 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그리고 이 경호라든가 보안에 매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두 정상이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소로는 잘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CNN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금 분석도 있는데 사상첫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히스토릭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히스토릭한 그 회담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덥석 평양을 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데 미국이나 북한 어느 한쪽에서 열리게 되면 결국 한쪽에게는 홈그라운드고 한쪽에게는 어웨이이기 때문에 네. 홈에서 하는 쪽이 유리하고 어웨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 쪽은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만남은 좀 중립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네. 이게 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 남북미 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남북미 중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종전 선언을 또 역사적인 종전 선언을 이제 선언할 그런 또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뭐 판문점이나 평양이나 또는 뭐 서울이나 이런 곳 등은 앞으로 그런 장소로서 네.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만나는 상황에서는 그런 네. 장소를 좀 세이브해 놓고 좀 제3의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는데 상당히 그것도 좀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특히 판문점 같은 경우는 종전 선언을 할 경우에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된다. 뭐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종전 선언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판문점에서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유력하지 않나 뭐 이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결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뭐 크게 의미 부여할 거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CNN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결국은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의 어떤 수준의 이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렇죠.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일단 3명의 그 억류된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을 석방시켜준 김정은의 어떤 자세가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CNN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방심하지 말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 그 완료를 그 회담을 완료 지을 때까지는 냉정한 자세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CNN이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좀 던졌습니다. 근데 싱가포르가 우선 치안이 상당히 잘 잘 됐죠. 돼 있는 네, 그런 맞아요. 나라죠. 네, 그렇죠. 또 국제 행사도 많이 많이 열리는 치렀죠. 나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최적지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스위스 제네바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스위스까지 날라오려면은 북한에서는 좀 힘든 일이고 그 비행기가 뭐 거기까지 못 그렇죠. 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날아갈 수 있는 거리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 이 반경 안에 들어있는 나라 중에서는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적당한 나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네.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께서 우리 주 기자님은 라디오 코리아의 보배라고 또 발빠른 또 취재력과 또 해박한 지식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번 회담이 싱가포르로 확정된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바라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이번 회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특히 뭐 거의 확정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계속 그 장소와 일자 발표가 미뤄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물밑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결국 미북 회담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은 사실상 이제 폐쇄형 왕조 국가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왕조 국가의 어떤 왕 같은 존재에서 국제적인 지도자로 지금 거듭나려고 지금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모습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부터 꾸준하게 변화를 지금 모색했다는 그런 그 증거들은 나오고 있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전부터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한국 쪽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런 그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이번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 최근에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회담 그리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회담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국가의 어떤 지도자라는 그런 좀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좀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렇지만 이 그런 것만 갖고는 이미지만 갖고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좀 실질적인 변화를 해야 그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는 점에서 이번에 그 미국 정상회담의 성사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앞서 그 뭐 스위스 제네바 얘기도 하셨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해외로 간 것은 이웃 나라인 중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어릴 때 유학 시절엔 스위스에 있었지만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역시 중국까지밖에는 못 갔는데 싱가포르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그 대단한 이 북한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이 중국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거리에 있는 그러네요. 지역으로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뭐 북중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비는 했지만 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어떤 국제사회 지도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이번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다면 그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본격적인 어떤 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네.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예.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바람이죠. 우리의 바람입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사실 두 나라의 이 정상들이 회담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런 발표가 두 나라에서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먼저 그냥 트위터로 이것을 이제 발표해 버렸는데 네. 이것도 일종의 기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분명히 이제 북한도 오늘 중으로 네. 뭐 한국은 이제 아직도 밤이니까 네. 이제 아침 되면은 이제 발표를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 뭔가 내가 그래도 좀 저런보다는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 6월 네, 12일 그렇죠. 싱가포르. 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시작이죠. 네.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이게 그런 걸로 비유하자면 이게 네. 한 편으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네. 이게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연속극 드라마 같은 네.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북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드라마의 오프닝과 같은 거고요. 아하. 이게 계속 잘 돼야 드라마도 인기가 있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 네. 그런 점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적어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 어떤 확실한 네. 그런 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게 바탕이 돼야 이 거시적인 그런 그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미국 회담에서 비핵화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전 상태에서 이제 평화 상태로 종전 선언을 통해서 평화 상태로 전환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이 되면서 관계 정상화, 뭐 수교까지 가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겠지만 관계 정상화되고 수교로 가는 방향을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 협력, 북한이 이제 경제 협력이란 건 사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해도 그것이 네. 이제 확실히 이행이 돼야 이제 경제 협력이 될 테니까 핵을 폐기하고 핵시설을 다 뭐 폐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다 검증을 받을 때 이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경제협력이 된다는 것은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뭐 돈을 준다거나 뭐 물자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뭐 한국이나 미국 기업이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뭐 미국의 맥도날드가 북한에 네. 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있죠. 있죠. 네. 그리고 뭐 서울과 신의주와 뭐
중국을 잇는 철도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아니 LA에 옥류관 냉면이 들어. 냉면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리지 못하는 네. 그런 네, 상황을 네. 이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정말 첫 발을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꽂으면요. 네. 잘못 끼우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 가서도 계속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것이고 이 앞으로 그래서 이 싱가포르 이후에는 판문점이나 평양이나 서울이나 뭐 제주도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여러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런 그 일련의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완성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좀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오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MBC와 조금 전에 그 단독 기자회견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네. 이 펜스 부통령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물어봤더니 주한미국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 이걸 굉장히 북한이 두려워해서 항상 그 연합훈련 할 때 이걸 딴지를 걸고 네, 굉장히 맞아요. 반발을 심하게 네. 했는데 펜스 부통령이 그러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한미 연합훈련 같은 거 해라. 해도 된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변화로 자기는 느낀다. 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동안 보였던 반응을 생각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을 해도 된다. 그리고 이 미북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펜스 부통령이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주한미군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정말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펜스 네. 부통령도 네.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6월 12일 날 두 사람이 만나고 네. 6월 13일은 이제 한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 회담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이 표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한국 정부도 조금 긴장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그렇죠. 저는 모든 게 다 한국과 북한과 미국 세 나라만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중국도 끼지 말고 네. 일본도 끼지 말고 러시아도 끼지 말고 네. 세 나라만 어떻게 같이 해서 이 결정이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마 그런 생각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